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나 맑고 기온도 적당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실내에 있는 이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좋겠지만 1년 내내 놀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물론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비가 올 때도 있고 추울 때 더울 때 뭐 눈 올 때도 있고 뭐 우박이 쏟아질 때도 있고 그런 날씨는 대체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그렇고요. 항상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얘네들은 없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에는 정말 나가기 싫더라고요. 실내에만 있을 때는 조금 낫긴 하죠. 참 주말에 만드는 이 시간이랑 이 콘텐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어요. 계속 즐겁고 만들고 싶고 그런 시간이 기다려졌을 때도 종종 있고 그게 아니어서 귀찮아서 미루고 싶고 오늘은 제끼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약간 서두에 약간 제 그런 넋두리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보다 보면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전하고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늘 그랬듯이 유로달러 일봉이고 다른 거는 안 보거나 뭐 미루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유로달러를 제가 빼먹거나 뭐 미루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 써놨지만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양대 세력이고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다는 건 유럽도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물론 이제 미국하고 달라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서유럽이 이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쪽들이 그렇고, 뭐 동유럽을 비롯해서 남유럽, 뭐 북유럽에서 많이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서유럽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 국력의 차이도 상당하죠. 그리고 미국하고 반대로 섰던 나라들이었잖아요, 한때. 그리고 지금도 뭐, 물론 대부분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친해지는 쪽으로 돌아선 나라들이 많지만 안 그러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서유럽을 이야기하는데, 서유럽이 사실 뭐 유럽의 뭐 60, 70%, 70, 80%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유럽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기는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비중은 뭐 경제도 있겠지만 뭐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역사를 비롯해서 뭐 그들의 영향력이 뭐 가장 절대적인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을 좀 안 살펴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달러 유로 달러를 보다 보면 달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보는 거랑 뭐 별로 다를 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모든 걸 포괄하는 이제 국력이 여기 하나에 다 녹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렇게 추세적인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했죠. 이게 뭐 추세치고야 뭐 좀 짧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상단을 올려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윗꼬리 그리면서 이렇게 뭐 횡보하다가 결국에 이제 내리는 모습이고 이제 저점까지 깼죠. 그러면 뭐 중기 단기라고 볼 수 있고 뭐 장기라고까지 볼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든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뭐 금이라든가 어떤 현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우린 이런 것들을 쟁여놓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건 그건 이제 방금 이제 말한 이제 그런 자산들은 뭐 둠스데이라고 하죠. 뭐 운석이 뭐 지구에 떨어지고 뭐 멸망을 하고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뭐 거의 다 뭐 전멸을 해서 아예 멸종되기 직전이고 뭐 이럴 때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안 가고 어지간한 전쟁이고 하면은 사실 뭐 화폐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돈이 가장 가치가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동남아 쪽을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중남미라든가 국력이 약하고 어떤 그 경제라든가 물가 그리고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 이렇게 뭐 체질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나라들은 이 자국 화폐보다도 이제 그 달러를 더 선호하고 그걸 더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들만큼이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저는 뭐 그 당시를 살아보고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달러를 이제 뭐 최고로 치고 우리나라도 이제 받기는 달러로 받았으면은 거스름돈도 달러로 줘야 하는데 거스름돈은 이제 현지화폐로 주는 거죠. 예. 한마디로 달러를 최대한 이제 그 묶어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화폐의 가치는 그건 참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과거처럼 이제 물물 교환하는 시대는 아마 앞으로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그 화폐들 중에서도 제일 끝판왕이 아마 달러 아니겠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지만 이건 뭐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달러가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다. 예, 그런 얘기고 이건 뒤에서 나스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자, 뭐 이제 그런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안 좋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예, 그러면 이제 달러의 이런 가치가 여지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움직임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도요. 자, 이거는 이제 달러 엔인데 같은 화폐니까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달러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달러하고 엔화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지금 말씀드린 특징들이 더더욱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 엔화를 보시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엔화 가치는 이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건 달러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긴 해요. 그런데 단지 달러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일본의 그 화폐 가치는 많이 낮아요. 과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일본 관광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돈이 너무나 싸졌기 때문 아니에요? 사실 그 이유가 90%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는 뭐 그 한마디에 참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일본의 국력이랄지 미래의 어떤 뭐 경제 뭐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일본의 종합적인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이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또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겠으나 중국 증시 안 좋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기름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오일 관련된 모든 것도 다 안 좋다고 보고요. 그들만큼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세 번째로 또 안 좋게 보는 게 일본 증시예요. 일본의 경제와 일본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예. 이걸 다 얘기하자면 너무 이제 길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미래의 방향성이 이게 좋게 보여질 만한 그런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엔화에다가 투자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장기간 이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내렸으니까 그 가치가 언젠가 오를 거다라고 해서 그런 눌림목 매매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생각 잘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렇고 자, 세 번째 이제 나스닥인데요. 아까 그 달러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나스닥이 상승하고 무관하진 않겠죠. 이건 미국 경제의 어떤 진짜 긍정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이게 또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만 보여지는 거고 미래는 아니니까 현재까지 계속 발전했다. 뭐 그래프 이 차트 모양을 보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경이로운 시장이고 정말 뭐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뭐 그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미국 이전에 정말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다는 건 뭐 다들 뭐 아실 거예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미국으로 바뀐 지는 오래됐잖아요. 벌써 뭐 100여 년 가까이 되어 가죠. 1차 대전 이후라고 봐야 하니까. 그러면 미국 이외의 다른 화폐는 전부 다 그 가치가 뭐 더 높을 수가 없다. 일시적이다. 만약에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봤을 때 일본도 별 수 없는 거예요. 한때 뭐 세계에서 넘버 2였고 뭐 진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전부 다 말아먹고 아주 그냥 뭐 세계 정복할 것 같았지만 지금 일본의 위상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10대, 20대 이 친구들은 보면 지금의 이 일본의 모습을 봤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강력했고 미국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었던 일본의 모습을 굉장히 낯설어해요. 예. 그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20년이 넘었고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제 박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돼서 이렇게 그런 인식이 생기진 않아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이 됐다는 건 트렌드, 추세 뭐 이런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게 끝은 있겠죠. 근데 그 끝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다 모르지만 생각보다 길게 지속되겠죠. 왜냐면 거시경제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이미 얘기했지만 뭐 일본의 어떤 국력이 강해질 거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좀 별로 그렇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
다 얘기하기엔 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일본의 화폐라든가 일본 어떤 경제, 뭐 증시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한다면은 뭐 하락하는 쪽으로, 미국이라면 상승하는 쪽으로. 유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미국만큼은 아닐 거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거 뭐 6, 70년 뭐 시골 더 오래돼서 100년으로 놓고 보면 그 차이 누적된 게 상당해요. 미국이 유럽보다 조금씩 더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침체될 때도 그 침체가 조금 덜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100년, 뭐 짧게는 한 50년 쌓인 것들이 시각화돼서 그 숫자와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좀 놀라울 정도죠. 예, 유럽이 미국을 이긴다는 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뭐 얘기가 좀 이제 몇 가지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목을 볼 수가 없었고,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10분을 남겼죠. 좀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제가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이랄지 시장이랄지 이런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건 제가 여기도 뭐 적었고, 뭐 안 적었나? 예, 중국과 그 오일에 대해서 뭐 상품 다 안 좋게 보지만 이제 오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또 제가 일본의 어떤 미래의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게 아니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듣고 뭐 저하고 생각이 이제 동기화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미래는 모른다는 게 이제 정답이니까, 모범 답안도 아니고 정답이죠. 예, 100%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본과 우리는 이제 격차가 한동안은 더 벌어지지 않겠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더 커질 것이고, 예, 그들이 겪었던 길을 우리도 시차를 두고 계속 걸어왔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설마 그들을 앞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는 뭐 또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선발 주자가 그렇게 실패하고 잘 못했던 걸 보고 후발 주자는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잖아요. 늦었다는 게 단점이라지만 뭐 그 단점 못지않게 단점이 치명적이라면 장점도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들 와중에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약한 편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주요 종목과 시장을 분석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조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나라가 잘나고 뭐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진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진짜 뭐 속된 말로 제낀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우월해진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중시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뭐 제가 보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그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지 않겠을까 싶어요. 그 줄어든 비중과 거기서 이제 아껴진 노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좀 알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가는 이런 쪽으로 좀 그 노력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동기화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뭐 저를 따라오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운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그냥 뭐 주관적인 거고, 뭐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뭐 범위가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범위를 뭐 300, 400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뭐 기회를 만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으니까, 예, 너무 그렇게 뭐 볼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리고 도움이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 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생각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넓게 할수록, 예, 그게 매매가 됐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에 쓰이던 아주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말로써 정리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진짜 귀에 들리게끔 입으로 떠드는 것도 또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